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지역 발전을, 민주통합당은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한 울산 지역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가 뒤늦은 준공식을 가진 가운데 원전의 안전성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립됩니다. 표문공단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에 3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0.1도까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7도에 머물며 춥겠고 저녁부터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영하 3도에서 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대선을 2주일 앞두고 UBC 울산방송은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울산 지역 공약을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두 후보의 울산 10대 공약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울산 지역 10대 공약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 등 지역 개발 공약이 많은 가운데 지역 기업과 지역 인재 연계 육성, 시니어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꼽았습니다. 산업화의 역사를 보관하고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에 우뚝 세워야 합니다. 이에 맞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울산 10대 공약입니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녹지 확충,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 많으며 노동자에 대한 소속 남발 방지나 공공기술인력 지원센터 설립 등 친노동계 공약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대형 병원급 공공의료원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울산의 산재의료원을 종합병원 규모로 이 설립을 해서 그것이 공공의료의 거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두 후보의 10대 울산 공약 중에 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5가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가지를 비교하면 박근혜 후보는 지역 발전에, 문재인 후보는 환경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공약에는 비슷한 점도 많지만 그 해법이나 우선순위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가 어제 뒤늦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딴 사고와 비리로 준공식을 늦춘 건데 여전히 안전성 문제가 관심거리입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과 지난 7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원전 1, 2호기가 뒤늦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딴 원전 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데다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질책 겸허히 수용하고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또 한 번의 발전의 모습을 4조 7천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원전 1, 2호기는 연이은 800만 명의 인력이 투입돼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한국 표준형 원전을 바탕으로 안전운전과 정비활동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를 개선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전원 없이 동작하는 수소 제거 설비 설치 등 강화된 안전대책 12건도 반영됐습니다. 신고리 1, 2호기의 연간 발전량은 158억 kWh에 이릅니다. 이는 울산시가 1년간 소비하는 전력량의 56%를 차지해 올 겨울 전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신규 원전 가동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원전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합니다. 잦은 고장과 이딴 납품 비리로 국민들의 원전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 문제가 원전 정책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로또 복권이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1등 당첨자를 낸 복권방은 지금까지 모두 7차례나 1등 번호를 판매했다는데 로또 명당 진짜 있는 걸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로또 1등 당첨자를 낸 남구 달동의 한 복권 판매점. 지난 10년 동안 무려 7명의 로또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울산의 로또 명당으로 불립니다. 터도 좋다고 그런 얘기도 얼핏 하시던데 일부러 사러 옵니다. 어디서 사셨는데? 저 동구에서 왔습니다. 일주일 매출만 수천만 원.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김에서도 오셨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들어옵니다. 1등 당첨자 4명이 나왔다는 중구의 복권 판매점 역시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울산에서 나온 로또 1등 83명 가운데 13%인 11명이 이들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특정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줄줄이 나오자 진짜 로또 명당이 있는 건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잘 된 데 있습니다. 그래 이불리 먼저 갖다 찾아오고 그런답니다. 풍수 지리학적으로 보면 명당이라고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동양사상을 연구한다는 철학관. 시험에서 그 순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철학관에서 학문을 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나눔 로또 본사 역시 확률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1등 당첨자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그 판매점을 찾게 돼서 그만큼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814만 분의 1. 팍팍한 살림살이에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허망한 한탕주의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북구 효문공단에 수십 년째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놓고 해정당국과 해당 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만 3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조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기물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로 들끓는 자동차 시트는 18톤 트럭 900대 분량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만 30억 원. 지난 1992년부터 땅 주인이 6차례나 바뀌도록 방치됐던 이유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울산시와 북구청이 이 쓰레기 더미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뜨거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뒤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땅을 살 당시에 99년도에 폐기물이 있었고 땅의 그 주인으로서 의무감이 있다. 북구청도 오는 10일까지 폐기물 처리 방안을 내놓으라고 업체 측을 압박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 주려고 요구한 중에 있으면 예정 기간 동안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해당 업체 역시 법적 책임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해도 돼야 될 부분들을 하라고 하니까 굳이 법률적으로 하신다면 저희도 거긴 대응을 하겠다. 행정당국과 업체 간의 마찰로 폐기물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 기능장회가 용접 기능사 실기시험을 준비 중인 울산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국가기술 자격자 모임인 기능장회는 울산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년째 재능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연말까지 전국 31개 시승센터에서 아반떼 트윅스 시승 이벤트를 펼칩니다. 시승은 홈페이지나 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시승 예약 고객은 현장에서 태블릿 PC 등이 걸린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됩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석유화학, 현대하이스코와 LS니코 동제련 등 4개 업체가 올해 공장 조경 우수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기업이 조경 투자와 울타리 녹화, 전담부서 운영 등에서 다른 기업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양항만청은 크리스마스부터 간절곶 등대와 울기 등대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1박 2일 겨울철 등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등대 체험 행사는 여름과 겨울 2차례에 걸쳐 사회 취약계층이나 내륙지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일까지 항만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 시립미술관이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전시뿐 아니라 문화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철강 산업 붕괴로 쇠락의 길을 걷던 스페인 빌바오는 1997년 문을 연 구겐하임 미술관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20세기 최고 건축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 미술관에는 해마다 빌바오 인구의 3배인 100만 명이 찾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도 이처럼 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시립미술관인 만큼 문화예술 교육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가 적정하더라도 알차고 하여튼 내용이 충실한 그런 미술관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건축적으로도 이 울산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건축물로서 신설미술관의 문제점인 부족한 소장품은 기획 전시회를 통해 차근차근 확보하고 다양한 소장품보다는 테마별로 집중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유물 구입비는 얼마다, 운영비는 얼마다, 인건비는 얼마다 하는 좀 상세한 내용까지 추측을 해서 이런 것에서 탄탄하게 준비가 돼야지만 앞으로 건립하는 데 있어서 580억 원이 들어가는 울산시립미술관은 중구 성남동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고 201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좁은 면적을 극복하는 방안과 인근 재개발 사업과의 조화 등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는 2월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에도 내년 5월쯤 시내 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울산세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 면세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지역의 선박 기자재 전문 수출업체 한 곳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 업체는 중구에 60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을 이미 확보했으며 관세청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5월부터 면세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 건축 허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5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 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허가 처분을 해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앞서 윤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코스트코 건축 허가 반려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던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받아 챙긴 18살 문모양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그리고 19살 최모근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살 김모양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남성들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뒤 돈을 받아 챙기고 성매수남의 지갑을 훔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를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3살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행 장소 현관에 떨어진 코팅 목장갑에서 정 씨의 DNA가 검출됐고 범행 현장 족적과도 거의 일치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북구의 한 가정집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7대 도시 가운데 4위로 평가됐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도시별 브랜드 자산가치 평가에 따르면 울산은 63조 원가량으로 지난해 3위에서 4위로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1위는 서울, 2위는 부산, 3위는 인천이 차지했으며 울산은 거주와 투자, 관광 관련 인지도가 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울산시의 복지 예산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15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경우 박사는 울산시 복지 예산이 해마다 11%가량 증가해 올해 4,279억 원에서 2022년에는 1조 90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내국세의 19%가량인 보통교부세 배분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해 지방정부의 복지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시민의 연평균 독서량은 10.8권으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적고
전국 평균인 12.3건보다도 1.5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울산의 성별 독서 인구 비율은 여성이 63.8%로 남성보다 6.5%포인트 높은 반면 연간 독서량은 남성이 11.4권으로 여성보다 1.2건 많았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6,82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24억 6천만 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0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시도의 체납 차량 826대의 번호판도 영치해 징수액의 30%인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의 자존심 울산현대가 12월 세계 클럽 랭킹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현대는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총점 187점을 얻었으며 세계 순위로는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아스널보다 높은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